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또 과학 공부에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리량으로 충격량을 정의하고 충격량이 만들어내는 운동량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운동현상을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역학 강의는 중력과 파생력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뉴턴의 가속도 법칙을 근거로 하여 알짜 힘이 만들어내는 가속도를 중심에 두고 운동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하였습니다. 운동현상 중에는 힘이 작용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는 현상도 많이 있는데, 이런 운동현상은 운동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운동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충격량으로 어떻게 운동현상을 분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운동현상에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속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현상을 새롭게 기술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물리량으로는 충격량, 운동량, 충격력 등을 설명하고 충격량과 충격력이 적용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가속도 법칙을 발전시킨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정리를 살펴보고 운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익히기 위해 개념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으로 분석하는 운동현상은 질량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가속도 법칙 F=ma라는 자연의 법칙이 출발선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표현하는 내용은 질량 1kg인 어떤 객체에 1N의 힘을 주면 객체는 힘이 작용하는 동안에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겨서 달리 말하면 속도가 증가하거나 줄어들어서 운동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속도 법칙이 표현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이 현상의 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1kg의 물체에 1N의 힘을 짧은 순간에 작용했습니다. 실제로는 한번 툭 미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물체가 힘을 받아서 0.1m/s의 느린 속도로 움직인 다음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을 속도 시간 그래프에 표시하면 붉은색 막대처럼 0.1m/s의 일정한 속도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에서는 사람이 물체를 미는 0.1초 동안의 속도가 0에서 0.1m/s로 바뀌었고, 손이 물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속도의 변화가 없이 관성에 의해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운동 방정식에 의하면 이 현상에서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1초 동안 똑같은 크기의 1N의 힘을 작용하고 손을 떼니 물체의 최종 속도가 1m/s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도 이 현상에서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지요. 이 과정을 10개로 분해하여 속도 시간 그래프에 시간 순서대로 표시하면 0.1초마다 속도가 0.1m/s씩 증가하여서 1초가 되었을 때는 1m/s가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과정이 이해가 되지요? 지금 분석한 과정이 가속도 1m/s 제곱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말로 하면 어떤 힘의 크기가 객체에 1초 동안 계속 작용하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1m/s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속도는 속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아니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m/s 제곱의 가속도가 전하는 정보는
힘의 크기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드는 크기라는 의미이죠. 이 힘이 반드시 1초를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초를 작용하면 1m/s의 속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2초를 작용하면 2m/s의 속도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힘의 크기가 1m/s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만약 사람이 물체를 따라가면서 크기가 1N인 힘을 2초 동안 작용하였다면 최종 속도가 2m/s가 된 것을 확인할 것이고 3초 동안 힘을 작용하였다면 3m/s가 된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 현상을 속도 시간 그래프에 나타내면 1초 단위로 속도가 변하는 과정이 2초 동안 더 진행되어서 최종 속도가 3m/s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3초 동안 진행되어도 가속도는 여전히 1m/s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힘이 작용하는 크기가 1N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체 과정이 이해가 잘 되시죠?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가속도 A를 만드는 등 가속도 운동 현상에서는 이런 과정을 V=V0 플러스 AT라는 수식으로 표현하고 수식의 계산으로 과정을 분석합니다. 0에서 1초 때의 속도는 초기 속도가 0이므로 V 0에서 1은 0 더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되고 1에서 2초 사이의 속도는 초기 속도가 0이므로 V12는 1 더하기 1 곱하기 1은 2m/s가 되죠. 2에서 3초일 때는 초기 속도가 2m/s이므로 V2에서 3은 2 플러스 1 곱하기 1은 3이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나타내면 V3은 1 곱하기 3이고 이것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의 분석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객체에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실제로는 짧은 시간은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속도의 변화가 전부 더해져서 최종 속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힘이 만들어낸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죠. 속도 변화량을 모두 모으면 최종 속도가 된다는 운동 법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른 현상에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운동의 질량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힘이 작용하는 객체의 질량을 1kg에서 2kg으로 바꾸겠습니다. 객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처음 0.1초 동안은 가속도가 1m/s 제곱인 2N이어서 만들어지는 속도의 변화가 0.1m/s이고 질량이 1kg이 아니고 2kg이어서 힘의 크기가 2N이지만 속도 변화는 0.1m/s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1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는 2N, 이어서 0.1초 동안 작용한 힘의 양은 0.2N이죠. 다음 0.2초 동안은 힘의 크기가 가속도가 3m/s 제곱이 되는 6N이어서 0.1초 동안 만들어지는 속도의 변화는 0.3m/s이고 작용한 힘의 양은 6N을 곱하여 1.2N이 됩니다. 다음 0.4초 동안은 가속도가 2m/s 제곱인 4N이 속도를 변화시키고 작용한 힘의 양은 4N이 0.4초 동안 작용해 가지고 1.6N이 되었죠. 그 다음 0.3초 동안은 또 6N이 작용하니까 달리 말하면 가속도가 3m/s 제곱인 것이죠. 6N이 0.3초 동안 작용하여서 총 작용한 힘의 양은 1.8N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초 동안 작용한 전체 힘의 양은 4.8N이 되었죠. 이 4.8N이 1초 동안에
객체의 운동 속도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서 나타난 속도의 변화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0.1초 간격마다 만들어낸 속도 변화를 쭉 더해가면 1초가 되었을 때 속도가 2.4m/s가 된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현상에서 1초 동안 작용한 전체 힘의 크기는 4.8N이고 이 힘이 질량 2kg인 객체의 여러가지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서 최종 속도가 2.4m/s가 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4m/s의 힘이 작용하는 동안의 2.4m/s는 힘이 작용하는 동안의 중간 속도가 아니죠. 힘의 작용이 끝난 시점에서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최종 속도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한 현상을 질량, 힘, 가속도, 속도 등의 여러가지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에 힘 F를 작용하여서 수평면 위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때 주어진 시간 t1에서의 속도를 v1이라 하고 t2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하겠습니다. 물체는 계속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t1에서 t2 사이에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를 모두 더하여서 운동에 반영하면 t1에서의 초기 속도 v1이 t2에서의 초기 속도 v2로 바뀌게 되죠. 시간 변화량을 델타 t, 속도의 변화량을 델타 v라고 하면 델타 t는 t2-t1이 되고 델타 v는 v2-v1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속도의 변화는 물체가 받은 전체 힘의 양이 결정하였는데 이 양은 시간 간격별 힘을 더하는 시 F 델타 T는 시그마 I = 1에서 N까지 나누기 N개 나눴으니까요. Fi 델타 Ti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T1에서 T2 사이의 값을 정적분하면 전체 힘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정적분을 배우신 분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상을 문자수로 표현한 내용이 이해가 되시지요? 이 운동 현상을 반영하는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 가속도를 만들어낸 가속도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속도 법칙 F = ma에서 가속도를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로 바꾸어 쓰면 m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됩니다. 이 표현식은 문자수를 가진 수식이므로 분모 델타 t를 이항하고 델타 v의 속도 차이를 대입하고 식을 계산하면 F 델타 t는 m 델타 v고 델타 v를 v2-v1을 넣으면 mv2-mv1이 됩니다. 여기서 v2는 힘의 작용이 끝난 시점에서의 최종 속도이므로 v로 표시하고 v1은 힘이 작용한 시작한 시점에서의 초기 속도이므로 v0로 표시를 하면 식은 F 델타 t는 mv-mv0가 됩니다. 이 식이 표현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힘이 작용한 시간 동안 작용한 힘을 모두 더한 힘의 양 F 델타 t죠. 델타 t는 초기 속도 v0를 최종 속도 v로 만들어 내었는데 작용한 전체 힘의 양을 표현하는 수는 속도의 객체의 질량을 곱한 수 mv의 차이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작용한 힘의 양이 속도의 변화를 만든다는 운동의 원리에 질량을 곱하였을 때 등식이 된다는 것이죠. 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식이 된다는 것이죠. 식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는 이 수식으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겠습니다. 물리량은 개념을 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리량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새로운 물리량으로 충격량을 정의하겠습니다. 힘도 물리량이고 시간 간격도 물리량인데 두 물리량을 곱한 결과값 F 델타 T도 수이므로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물리량이 나타내는 의미는 객체에 작용한 전체 힘의 크기이므로 객체가 받은 충격량, 영어로는 임팔스라고 정의하고, 계량하는 수식은 F 델타 T이고 문자수 기호는 영어 대문자 I를 사용합니다. 충격량은 벡터 물리량인 힘과 스칼라 물리량인 시간을 곱한 것이므로 벡터 물리량이 되고, 수학으로 표현하면 실수배 벡터가 되죠.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벡터에 대해서도 근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주어진 식의 우변에서도 새로운 물리량으로 운동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그럽니다. 우변의 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질량의 속도를 곱한 양의 차이이므로 질량의 속도를 곱한 양을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하고, 물리량의 성격이 속도에 관한 물리량이므로 운동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양이라는 의미로 운동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계량하는 수식은 질량의 속도를 곱하는 mv이고 문자수 기호로는 영어 대문자 p를 사용합니다. m은 질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영어 대문자 p를 사용하지요. 운동량도 벡터 물리량인 속도와 스칼라 물리량인 질량을 곱한 것이므로 벡터 물리량이 되고,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에서 객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다릅니다. 힘이 다른 경우 높은 수준의 수학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힘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차이를 없는 것으로 근사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 수학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엄밀한 학문이지만 과학은 오차를 무시하는 근사의 학문입니다. 대충 맞으면 되지요. 실제로 야구공을 치거나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처럼 충격을 주거나 받았다고 말하는 현상에서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계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과학 법칙에 나오는 물리량 사이의 관계는 유일하므로 인과를 바꾼 역의 관계도 성립합니다. 수학 명제에서 배우겠지만 역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자연과학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격량 P가 운동량의 변화 Q를 만든다는 정리를 역방향으로 적용하여서 결과의 값, 운동량의 변화량 Q로 원인의 값, 작용하는 힘의 양 P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용하는 힘의 양은 시간에 대한 작용하는 힘이 덧셈이거나 적분인데 힘의 크기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작용한 시간에 대한 평균 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지요. 충격력입니다. 운동계에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힘 시간 그래프에 표현해 보면 힘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힘이 일정한 경우는 힘의 그래프가 수평 방향의 직선이 되어서 델타 t 동안 작용한 총 충격량은 힘과 작용한 시간 델타 t를 곱한 값 F 델타 t로 기하학적으로는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함수 ft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충격량은 F 델타 t 동안의 그래프에 대한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은 시간 간격 델타 t에 대한 정적분의 값이 되겠죠. 그런데 정적분 값은 하나의 수로 정해지므로 힘의 크기가 일정한 힘으로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일정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면적이 같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정한 힘은 통계에서 배우는 평균값이 됩니다. 평균값은 수식으로 면적이 같은 크기를 구하면 되므로 아주 간단히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한 힘의 평균을 충격력이라고 하여 구분하지요. 충격을 주거나 받았을 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평균하여 충격력 정도의 힘으로 충격을 받았고 총 받은 충격량이 얼마이다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충격력은 아주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계에 작용한 전체 힘의 양은 충격량이므로 충격량은 같더라도 시간을 조정하여 충격력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충격량이더라도 면적이 같으면 같은 충격량이죠. 그래프에서 작용하는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은 커집니다.
반대로 같은 충격량이더라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작아집니다.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강속구를 받아내는 포수는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공에 힘을 주어서 전기시켜야 하므로 공이 글로브에 접촉해 있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덜 아프겠죠. 충격량과 충격력이 적용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힘을 작용하는 주체 입장에서 충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힘을 키우고 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홈런을 칠 때나 골프나 당구에서 충격량을 크게 하려고 할 때는 스로잉을 길게 하여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요. 반대로 힘을 받는 객체 입장에서는 속도를 가진 물체가 전달하는 일정한 충격량을 적은 충격력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야구 포수의 동작이나 유도 선수의 낙법, 착지 등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 새로운 물리량의 관계식에서 아주 중요한 운동 현상인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새로운 물리량을 사용하여 말로 표현하면 주어진 운동계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계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입니다. 물론 운동량의 변화는 객체가 받은 충격량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충격량이 원인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과로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하므로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정리 또는 간단히 표현해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리라는 이름은 수학의 정리와 같은 뜻인데 뉴턴의 가속도 법칙에서 유도된 법칙이라는 의미로 항상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정리를 표현하는 수식은 I equal F 델타 T는 충격량이죠.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mv-mv0가 되죠. 줄여서 간단히 표현하면 F 델타 T는 델타 P가 됩니다. 이 수식은 표현하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F 델타 T는 충격량이고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이렇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충격량, 운동량 정리식을 변형하여 식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파생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할 때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동량은 질량체에 항상 실제하는 물리량입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운동량이 0이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mv의 계량식으로 그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식에 포함된 문자수는 F 델타 T 이꼴 델타 P에서 모두 실수이므로 시간 변화량 델타 T를 이항하면 F는 델타 P 나누기 델타 T가 되고 미분식으로 쓰면 F는 dT분의 dP가 됩니다.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그 변화를 만든 힘의 크기가 된다는 뜻이죠. 힘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미분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운동계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비는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은 운동계의 변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므로 보존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간단히 말하면 운동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F가 0이면 운동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식에서는 운동량의 크기만 있지 질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운동계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아무런 힘의 작용이 없이 질량의 반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사고 실험을 해보면 그 물체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2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속도를 가진 운동계의 다른 질량체를 합치면 질량 부분이 증가하고 속도 부분은 줄어들어서 천천히 움직일 것인데 경험과 일치하지요. 또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하는 상태에서도 질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질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변화된 질량에 맞추어 속도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작용이 끝난 시점에서 운동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이 변하는 과정에는 무관하고 최종 상태의 운동량은 처음 상태의 운동량에 중간 단계의 변화된 운동량을 반영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충격량, 운동량 정리는 질량의 변화에 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질량의 변화에는 무관하고 오직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매우 중요한 자연의 법칙이므로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념을 반영하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10kg의 물체에 힘이 0에서 50N까지 균일하게 증가하면서 4초 동안 작용하였다. 4초 후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즉 힘의 작용이 끝났을 때 이 물체가 어떤 속도를 가지는지 구해보라는 것이죠. 힘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현상입니다. 0에서 50N까지 변하고 있죠. 힘이 변함으로 등가속도 운동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고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변하는 과정이 일정하므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직선이 되겠고 4초에서 크기가 50N이 되었죠. 운동기에 작용한 전체 힘은 적분을 하지 않고 기하를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형태니까요. 원인이 되는 충격량의 크기는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Fi는 충격량 I는 F 델타 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50 하면 100이 나옵니다. 이 I는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므로 MV-MV0가 되는데 100이 MV0, V0가 0이므로 100이 MV 10 곱하기 X가 되죠. X는 우리가 구하는 최종 속도입니다. 식을 계산하면 X는 10m/s가 됩니다. 계산식은 대단히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질량이 100kg이고 길이가 30m인 뚜껑이 없는 화차는 물건을 싣는 큰 기차 같은 것이죠. 75N의 일정한 힘으로 끌면서 초당 5kg의 석탄을 싣고 있다. 정지 상태에서 시작하여 5초 후에 작업을 마쳤는데 작업이 끝났을 때의 화차의 속력은 얼마인가? 화차는 힘을 받아 움직이니까 5초 지났을 때도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운동계의 질량이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초당 5kg의 석탄을 싣고 있으니까요. 자,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 운동계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죠. 75N으로 힘이 작용하는 동안 운동계의 질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양은 일정합니다. 5kg으로. 그러므로 가속도 법칙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지만은 충격량을 구할 수는 있죠. 70 FT니까요. F 델타 T니까요. 운동계의 최종 속도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의 운동량은 0이고 작업이 끝났을 때의 질량은 100 더하기 초기 질량 100 더하기 실린 석탄 25kg 합치면 125kg이 됩니다. 충격량 I 델타 FT는 75N 곱하기 5는 375N이 되죠. 그리고 I는 델타 P가 되어야 되므로 MV-MV0가 375가 됩니다. 그러면 375가 125 곱하기 X와 같아지므로 X는 3m/s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크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운동현상을 분석하여 이해하였습니다. 힘은 힘이 작용하는 동안에 그 힘의 크기에 해당하는 가속도만큼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물리량으로 충격량을 시간을 따라 운동계에 작용한 전체 힘의 양으로 정의하면 충격량의 계량하는 I = F 델타 T의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충격량이 순차적인 속도 변화를 통해서 객체의 최종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새로운 물질량으로 정의한 운동량은 질량체인 운동계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량식인 P = mv의 식으로 계량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계에 충격량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한 만큼 운동량도 변하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 사이에 있는 관계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데, 수로 표현할 때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죠. 이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충격량 I = F 델타 T가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mv-mv0와 같아. 간단히 하면 F 델타 T는 델타 P로 표현하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전역학에 나오는 두 번째 정리로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다루겠습니다. 충격량, 운동량 정리처럼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일의 크기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는 내용인데,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